아저씨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뭐라고? 아저씨 얼굴이 슬퍼 보인다고요. 마치 누가 아저씨한테서 소중한 걸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재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IT 대기업 회장인 자신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신에게 슬퍼 보인다니. 소중한 걸 가져갔다고? 내가? 봐라, 꼬마야. 나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재혁이 팔을 넓게 벌리며 화려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수억 원짜리 그림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근데 아저씨는 혼자잖아요. 아이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말에 재혁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혼자라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큰 집에 아저씨 혼자만 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안 보이고 아저씨가 웃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 고아원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랑 똑같은 눈이에요. 그 순간 재혁의 가슴 어딘가가 콱 막혔습니다. 8살짜리가 자신의 38년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린 것 같았죠. 사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한재혁은 정확히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말이죠. 15년째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이었어요. 세면대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재혁의 눈빛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8세, 대한민국 IT 업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남자. 하지만 거울 속 그의 모습은 그저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일 뿐이었죠. 면도를 하면서 재혁은 어젯밤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직원 하나가 회장님도 가끔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었죠. 그때 재혁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쉰다는 게 뭐야? 난 이미 충분히 쉬고 있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재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면도날을 쥔 손이 말이죠. 1층으로 내려온 재혁은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죠. 이 집에는 총 7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정원사, 운전기사, 경비원, 그리고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는 가정부들까지. 하지만 재혁은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은 직원일 뿐이야. 감정적으로 연결될 필요 없어. 이게 재혁의 철학이었어요. 사실 철학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였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의 이혼, 친구들의 배신, 연인들의 변심. 그래서 재혁은 누구와도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으니까요. 재혁은 서재에서 아침 업무를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 세대는 실시간으로 회사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주가, 매출, 직원 현황까지 모든 게 숫자로 정리돼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재혁이 믿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지만 숫자는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수치로 관리했어요. 심지어 직원들의 평가까지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재혁은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회장님, 오늘 인사팀에서 새로 들어온 가정부가 출근합니다. 아, 그래. 알겠어. 재혁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새 직원이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었거든요. 어차피 몇 달 안에 그만둘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서재에서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키 165 정도의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이수진이었어요. 수진은 다른 직원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신입 직원들은 이 집의 화려함에 압도당해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곤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마치 이런 곳에 익숙한 것처럼 담담했죠.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제역을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했지만 수진은 정면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제역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영역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제역은 1층으로 내려왔어요. 새 직원을 확인해 보려는 핑계로 말이에요. 수진은 거실 한쪽에서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가정부? 제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죠. 처음부터 선을 그어 놓으려고 말이에요. 네,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작업을 멈추고 제역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위축되거나 떨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맑고 담담한 눈빛이었죠. 제역은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 긴장하거나 주눅 들었거든요. 제역의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규칙은 들었을 거야. 불필요한 대화 금지, 개인 용무로 전화 금지, 그리고 제역이 말을 하던 중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진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 말이에요. 제역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잡담을 하지도 않았고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낼 뿐이었어요. 제역은 몰래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수진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거든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속도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상하네. 왜 저 사람을 계속 보게 되지? 제역은 자신도 모르게 수진을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은 주방에서 제역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현미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식이었죠. 하지만 제역은 놀랐어요. 보통 다른 가정부들은 제역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기에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놨죠. 대체 저 사람은 뭐지? 제역은 수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고용인인데 고용인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제역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맛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밥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수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역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가방을 챙기면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혹시 놓친 일이 있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이 제역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중하지만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사였죠. 제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직원들의 인사에 굳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수진이 나가고 난 후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제역은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뭐가 이상한 거지? 재혁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평소와 같은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재혁은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계속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담담하고 당당했던 눈빛,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움직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언제 올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물론 자신에게는 그냥 새 직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핑계를 댔지만요. 하지만 재혁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재혁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죠. 아저씨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너,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재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3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순수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슬퍼 보인다는 말은 정말 처음이었죠. 저는 박지우예요. 수진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순수함 그리고 진심이었죠. 재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까요? 사실 지우가 이 집에 오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진은 그날 아침 고아원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거든요. 수진 씨,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고아원 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지우는 수진이 고아원에서 함께 살았던 아이였죠. 수진이 20살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지우를 친동생처럼 돌봤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아프다니. 수진에게 지우는 그냥 후배가 아니었어요. 친동생이자 딸이자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수진은 주저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병원에 가려면 최소 2시간은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지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지우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단순 감기였죠. 하지만 의사는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언니, 저 괜찮아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힘이 없었죠.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우를 다시 고아원에 보내기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를 빠질 수도 없었고요. 재혁이 얼마나 엄격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언니가 일하는 곳에 잠깐 가도 될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죠. 재혁이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은 지우에게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지우야, 정말 조용히 있어야 해. 그 집 주인분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셔. 왜요? 아이들이 뭐 잘못했나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은 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수진도 재혁이 왜 그렇게 차가운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해. 언니가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8살이지만 지우는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살면서 일찍 철이 든 거였죠. 수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저택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죠. 와, 진짜 큰 집이네요. 지우는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아원에서만 살아본 지우에게는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당부했지만 지우의 눈은 이미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넓은 정원, 분수, 그리고 궁전 같은 건물들이 지우에게는 너무나 신기했죠.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재혁이 지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화를 낼 거였어요. 어쩌면 당장 해고를 당할지도 모르죠. 수진은 지우를 데리고 조용히 1층으로 들어갔어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지우를 직원 휴게실에 숨겨놓고 자신은 평소처럼 일을 하는 거였죠.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겠어? 수진이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언니, 저기 봐요. 반짝반짝한 게 뭐예요? 지우가 가리킨 곳은 거실이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가 점점 거실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안 돼. 하지만 늦었어요. 지우는 이미 거실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죠. 거실에 들어선 지우의 눈은 더욱 커졌어요.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하얀 대리석 바닥, 거대한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우와, 진짜 공주님이 사는 곳 같아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재혁의 것이 분명했거든요. 일정한 간격, 무겁고 단단한 소리. 재혁만의 특징이었죠. 지우야, 이리 와. 수진이 급하게 지우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혁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거실을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자신만의 규칙이 깨진 순간이었죠. 이 집에는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절대적인 룰 말이에요. 뭐야, 저건? 재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마치 지우를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하지만 지우는 수진의 말을 막고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우가 재혁을 보며 말했죠. 아저씨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재혁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린 거였죠. 수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아이였나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지우야. 수진이 급하게 지우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우는 계속했어요. 아저씨 얼굴이 슬퍼 보여요. 마치 누가 아저씨한테서 소중한 걸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재혁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 순간만큼은 IT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죠. 재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던 날, 엄마가 짐을 싸며 했던 말이 떠올랐죠. 재혁아,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살아야 해. 너는 아빠랑 잘 지내야 한다. 그리고 아빠는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어요. 재혁에게는 관심도 없었죠. 15살에 기숙사로 보내졌고
그때부터 재혁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소중한 걸 가져갔다고? 재혁의 가슴 어딘가가 아려왔어요.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소중한 걸 가져갔다고? 내가? 봐라, 꼬마야. 나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재혁이 팔을 넓게 벌리며 거실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죠.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혼자잖아요. 그 순간 재혁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어요. 8살짜리가 자신의 38년 인생을 정확히 짚어낸 거였죠.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재혁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큰 집에 아저씨 혼자만 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안 보이고.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죠. 아저씨가 웃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 고아원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랑 똑같은 눈이에요. 재혁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살았구나. 그럼 지우도 자신처럼 외로움을 아는 아이였네요. 수지는 더욱 긴장했어요. 지우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혁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지우야.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수진이 사과하려는 순간 재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혼자라는 게 뭔 소리야?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달랐어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지우는 재혁을 더욱 자세히 바라봤어요. 마치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눈이 슬퍼요. 우리 고아원에 새로 온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난 괜찮다고 하는데 눈은 슬퍼하고 있어요. 재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걸까요? 수진도 놀랐어요. 평소 조용했던 지우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였나요? 아니면 재혁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낀 걸까요? 재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38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지우는 재혁이 앉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저씨, 괜찮아요? 지우의 작은 손이 재혁의 무릎에 살짝 올려졌어요. 그 순간 재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혁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거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죠. 재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혼자잖아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안 보이고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재혁은 정말로 혼자였고 정말로 슬펐고 정말로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인정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재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감정을 읽는데 뛰어나거든요. 아저씨도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우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재혁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혔죠. 38년 만에 처음으로
재혁은 자신이 정말로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작은 아이와 이 차분한 여자 때문에 그 외로움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어요. 재혁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38년 동안 쌓아 올린 자신만의 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재혁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조용했거든요. 오히려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었어서. 그 아이는 항상 저렇게 말하나? 재혁의 질문이 예상 밖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당장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우에 대해 묻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재혁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말이에요. 우와, 이 그림 진짜 예뻐요. 지우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재혁이 수십억을 들여 수집한 명화였죠.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냥 예쁜 그림일 뿐이었어요. 이 그림 속 아가씨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지우의 질문에 재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18세기 프랑스 화가의 작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인을 그린 것이었어요. 미술 전문가들도 그 슬픔을 읽어내기 어려워했는데 8살 아이가 한 번에 알아본 거였죠.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재혁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저씨처럼요. 지우가 다시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재혁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수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냉철하기로 유명한 재혁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낼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지우야, 아저씨 방해하면 안 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재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괜찮아. 재혁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라면 벌써 나가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지우는 재혁이 괜찮다고 하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재혁의 마음 어딘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도 돼요? 지우가 피아노를 가리켰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재혁이 10년 전에 구입했지만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는 악기였죠. 그냥 장식용으로 둔 것뿐이었어요. 지우는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올려보고 싶어 했지만 감히 만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쳐본 적 있어? 재혁이 물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아니요. 하지만 고아원에 작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원장님이 가끔 쳐주셨거든요. 지우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고아원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쳐보고 싶어? 재혁의 또 다른 예상 밖 질문이었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 재혁을 바라봤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이 피아노 벤치를 당겨주자 지우는 마치 소중한 보물 앞에 앉는 것처럼 신중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단순한 도음이었지만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재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음악이 울려 퍼진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지우는 한 음씩 천천히 쳐보며 웃었어요. 마치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죠. 예뻐요. 소리가 정말 예뻐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재혁은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피아노를 쳐주던 일요일 오후들 말이에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엄마의 무릎에 앉아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따뜻함과 안전함이 아직도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재혁아. 크면 가르쳐 줄게. 하지만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재혁이 9살이 되던 해에 집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재혁은 음악을 멀리하게 되었죠. 음악은 그에게 상처와 그리움만 안겨줬거든요. 아저씨도 쳐보세요. 지우가 재혁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순수한 제안이었지만 재혁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피아노를 치지 않아. 왜요? 이렇게 예쁜 피아노가 있는데요. 지우의 질문은 항상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어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건 모르죠. 그저 순수한 궁금함 뿐이었어요.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자신의 상처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혁은 천천히 피아노 벤치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재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행복했던 일요일 오후들,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린 날들까지. 괜찮아요, 아저씨. 틀려도 돼요. 지우가 재혁 옆에 서서 격려했어요. 그 순수한 응원이 재혁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재혁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설프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자주 쳐주던 곡이었죠. 30년 만에 재혁이 연주하는 피아노였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항상 차갑고 완벽했던 재혁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재혁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감정은 진짜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따뜻함에 대한 갈망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죠. 지우는 재혁의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마치 재혁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저씨, 음악이 슬프면서도 예뻐요. 지우의 말에 재혁의 연주가 잠시 멈췄어요. 슬프다고? 네. 하지만 슬픈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슬픔도 예쁠 수 있거든요. 지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재혁은 평생 슬픔을 숨기려고만 했는데 이 아이는 슬픔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친구들이 울면 저는 옆에 앉아 있어줘요. 혼자 우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덜 슬프거든요. 지우가 재혁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혼자 있어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재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잊고 살았을까요? 수진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우의 순수함이 재혁의 마음을 녹이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아저씨, 저 그림 그려도 돼요? 지우가 가방에서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어디를 가든 그림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였죠. 뭘 그릴 건데? 재혁이 물었어요. 이제는 지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궁금해졌어요. 아저씨가 웃는 그림이요. 지우의 대답에 재혁이 당황했어요. 내가 웃는 걸 본 적도 없으면서 상상으로 그릴 거예요. 아저씨가 웃으면 분명 따뜻할 것 같거든요. 지우는 바닥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정말로 재혁이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투박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림 속의 재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실의 재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기가 아저씨고 여기가 저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진 언니예요. 지우가 그림을 설명하며 보여줬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재혁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그림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을까요? 이 그림 가져도 될까?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린 그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아저씨 주려고 그린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어요. 재혁이 그림을 받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 말이에요.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재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어요. 재혁은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서재에 틀어박혀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아저씨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지우의 질문에 재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정말로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재미있는 일하면 돼요. 지우의 긍정적인 말에 재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어요. 아저씨가 웃으니까 진짜 따뜻해 보여요. 지우가 기뻐했어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진도 재혁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한 사람이었죠. 재혁은 지우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림 속의 자신처럼 정말로 웃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재혁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라는 작은 아이가 만든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그리고 이 균열을 통해 재혁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재혁의 마음에 봄이 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새벽 5시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몸이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기대되는 기분이었어요. 어제 지우가 그려준 그림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재혁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그 아이가 또 올까? 재혁 자신도 놀랐어요. 아이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니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가장 싫어했던 자신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생기랄까요? 재혁은 1층으로 내려왔어요. 평소라면 서재로 바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제 지우가 앉았던 피아노 벤치, 그림을 그렸던 바닥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평소와 달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 인사했어요. 재혁이 주방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제 그 아이는 괜찮나?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가 걱정됐던 거였죠. 수진은 재혁이 지우를 걱정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제의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지우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아이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재혁은 뭔가 뜨끈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 아이. 특별하네. 재혁이 중얼거렸어요. 네,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남들의 마음을 잘 봐주거든요. 수진의 말에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우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봤었거든요. 재혁은 서재에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거실 쪽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지우가 언제 올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어제 지우가 온 시간이 10시 반쯤이었죠.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재혁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한 게 좋았는데 오늘은 왠지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 언니, 저 왔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신기했어요. 재혁은 서재에서 나와 2층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지우가 수진에게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언니, 어제 피아노 아저씨 꿈을 꿨어요. 피아노 아저씨? 응, 한재혁 아저씨요. 꿈에서 아저씨가 정말 예쁜 음악을 쳐줬어요. 재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을 피아노 아저씨라고 부르다니요. 지우야. 재혁이 계단을 내려오며 지우를 불렀어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죠. 아저씨.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재혁에게 달려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죠. 몸은 괜찮아? 재혁이 지우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확인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재혁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게 된 걸까요? 네, 완전히 좋아졌어요. 오늘도 피아노 쳐도 돼요? 지우의 기대 어린 눈빛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은 지우와 이야기하면서도 수진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지우에게만 집중했는데 오늘은 수진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거든요. 수진이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친동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딸을 보는 것 같기도 했죠.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재혁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 재혁이 수진을 불렀어요. 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우랑은 어떤 관계인가요? 재혁의 질문에 수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희는 고아원에서 함께 살았어요. 제가 지우보다 12살 많아서 언니 역할을 했죠. 고아원? 재혁이 다시 물었어요. 수진도 지우처럼 부모가 없었던 거였나요? 네. 저는 갓난아기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지우는 5살 때 왔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이미 받아들인 자신의 삶이었거든요. 재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진도 자신처럼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구나. 하지만 수진은 지우라는 가족을 만들었네요. 힘들었겠어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우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지우 때문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거든요. 수진의 말에 재혁이 놀랐어요. 힘든 상황을 행복으로 바꿔서 말하다니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재혁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도 외로웠죠? 지우의 질문에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저씨 친구가 될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 네. 저랑 수진 언니가 아저씨 친구요. 그럼 아저씨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재혁의 목이 메어왔어요. 38년을 살면서 진짜 친구가 있었나요? 비즈니스 관계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진도 지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이 차가운 집에 따뜻함을 불러오고 있었거든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재혁은 혼자 식사했거든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 게 언제였을까요? 좋아요. 재혁의 대답에 지우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와, 함께 밥 먹어요. 식탁에 셋이 앉았어요. 재혁에게는 정말 오랜만의 경험이었죠. 혼자 먹던 차가운 식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였어요. 지우야, 뭐가 제일 맛있어? 재혁이 물었어요. 아이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어요. 다 맛있어요. 수진 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지우가 열심히 먹으며 말했어요. 재혁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단순한 한식이었지만 집에서 먹는 따뜻한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재혁의 칭찬에 수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식사 도중에 지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 말이에요. 저는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우의 순수한 꿈 이야기에 재혁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수진도 재혁이 웃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5년 동안 조용했던 이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점심 후에 지우는 다시 피아노를 쳤어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재혁도 옆에 앉아 간단한 곡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정말 잘한다. 재혁이 지우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차가운 사람 안에 이런 따뜻한 면이 있었구나 싶었죠.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빠져들었어요. 지우가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오후가 되어 지우와 수진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재혁은 아쉬웠어요. 이런 기분도 처음이었죠. 내일도 올 거지? 재혁이 지우에게 물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네, 매일 올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재혁은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 아이와 이 여자가 만들어주는 따뜻함이 좋았거든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재혁은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꽁꽁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우와 수진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외로운 조용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조용함이었거든요. 재혁은 지우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림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처럼 정말로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의 마음에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이제 지우와 수진이 오는 시간은 재혁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죠. 매일 오후 2시쯤 되면 재혁은 서재 일을 멈추고 거실로 내려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가 어제 새로운 피아노 곡을 연습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재혁의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거든요.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재혁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재혁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우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순간 재혁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지우가 사고를? 그 밝고 건강했던 아이가?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재혁은 주저없이 말했어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수진이 말렸지만 재혁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주소 말해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재혁의 목소리에는 거절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간절했는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수진은 결국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재혁은 평생 이렇게 급하게 운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신호등 하나하나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재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진 씨. 재혁이 급하게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우는 어디 있어요? 재혁의 다급한 질문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계단에서 떨어졌대요. 머리를 다쳐서 지금 검사 중이에요. 재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지우의 밝은 웃음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어요. 재혁은 수진 옆에 앉았어요. 평상시 강했던 수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여기 오셨어요? 저희 일인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수진과 지우는 그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우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지우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 자책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재혁은 망설이다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재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했어요. 지우는 강한 아이예요.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차가웠던 그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이런 모습의 재혁은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수진의 말에 재혁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재혁과 수진이 동시에 일어섰죠.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재혁이 먼저 말했어요. 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수진이 놀라 재혁을 바라봤지만 재혁은 당연하다는 듯이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고 이마에 상처가 있어서 몇 반을 꿰맸어요. 2, 3일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재혁과 수진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외로 멀쩡해 보였어요. 이마에 흰 거즈만 붙어 있을 뿐이었죠. 수진 언니, 그리고 재혁 아저씨. 지우가 재혁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픈 것도 있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재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거든요. 많이 아파? 재혁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아저씨 목소리가 왜 이상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재혁이 작게 웃었어요. 무서웠어.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재혁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가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가 저를 걱정해줬어요? 응. 너 없으면 집이 너무 심심해. 재혁의 말에 지우가 싱긋 웃었어요.
그럼 저 빨리 나와서 아저씨한테 갈게요. 수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놀라고 있었어요. 재혁이 지우를 이렇게 아끼고 있었구나 싶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재혁은 수진에게 말했어요. 지우 회복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예. 수진이 깜짝 놀라 재혁을 바라봤어요. 혼자서 지우 돌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더 조용하고 넓으니까 회복하기 좋을 거예요. 재혁의 제안은 진심이었어요. 지우가 아픈 동안 제대로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폐가 되잖아요. 폐가 아니에요. 재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우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차 안에서 지우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약 때문에 졸린 거였죠. 재혁은 백미러로 지우를 계속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요. 재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저도 지우가 없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니까 무서웠어요. 수진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이런 솔직한 모습도 처음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재혁은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침실로 데려갔어요.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죠. 여기서 푹 쉬어. 재혁이 지우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자상한 모습이 있었구나 싶었죠. 지우는 아직 졸려했지만 재혁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곁에 있어줘요. 응, 여기 있을게. 재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날 밤 재혁은 지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고 아이가 깰 때마다 물을 떠다 줬어요. 수진도 함께 지우를 돌봤어요. 재혁과 수진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새벽 3시쯤 잠시 휴식을 취하러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우 때문에 밤새 고생하시네요. 수진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재혁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수진 씨는 어떻게 지우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재혁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우가 고아원에 왔을 때 정말 작았어요. 5살이었는데 너무 무서워하고 울기만 했죠. 그런 지우를 보니까 예전 제 모습 같았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지우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요. 재혁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남을 사랑하는 힘으로 바꾼 거였네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재혁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재혁과 수진은 안도의 웃음을 지었죠. 지우가 세수를 하러 간 사이 재혁과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네. 당신과 지우 덕분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혁의 솔직한 말에 수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전에는 이런 마음이 뭔지 몰랐거든요.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누군가가 웃으면 함께 웃고 싶어지는 마음 말이에요. 재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도 재혁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 차가웠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모호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죠. 지우의 사고라는 운명적 사건을 통해 재혁과 수진은 서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우는 완전히 회복했지만 재혁과 수진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흘렀어요. 재혁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에서 무너져 울던 모습, 밤새 지우를 돌보던 헌신적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자꾸 생각나지? 재혁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지우 때문에 시작된 변화였는데 어느새 수진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웃음소리와 수진의 목소리가 재혁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수진은 지우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지우가 머리 다친 후 너무 격렬한 활동은 피하라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언니, 이 조각 어디에 맞을까요? 지우가 퍼즐 조각을 들고 물었어요. 하늘 부분 같은데? 여기 맞춰볼까? 수진이 지우를 도와주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재혁에 대한 감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회장님이 그때 왜 그렇게 걱정해 주셨을까? 병원에서 재혁이 자신을 위로해 주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재혁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다가 거실을 지나게 됐어요. 수진과 지우가 퍼즐을 맞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저씨. 지우가 재혁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뭐하고 있어? 재혁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죠. 퍼즐이요. 수진 언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저씨도 같이 할래요? 지우의 제안에 재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도와줄게. 재혁이 바닥에 앉자 세 사람이 둘러앉게 됐어요. 재혁과 수진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 조각은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퍼즐 조각을 가리켰어요. 맞네요. 잘 찾으셨어요. 재혁이 대답하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이들은 이런 걸 잘 알아차리거든요. 아저씨랑 언니가 왜 이상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우의 직설적인 말에 재혁과 수진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냥 더워서 그래. 수진이 핑계를 대며 일어났어요. 차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재혁은 수진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그녀가 없으니까 허전할까요? 아저씨, 수진 언니 좋아해요? 지우의 또 다른 폭탄 발언이었어요. 뭐라고? 재혁이 깜짝 놀라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수진 언니 볼 때 눈이 반짝거려요. 고아원에서 커플들이 그런 눈으로 서로 봤어요. 지우의 순수한 관찰에 재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랬나요? 자신이 수진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나요? 지우야, 어른 일은 복잡해. 복잡하지 않아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면 돼요. 지우의 단순한 논리에 재혁이 웃었어요. 아이들은 참 직설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우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재혁은 수진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혁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해. 왜 이런 기분이지? 수진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어요. 재혁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거든요. 대기업 회장과 가정부라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재혁이 지우를 돌보는 모습, 자신을 걱정해주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냥 친절한 거야. 착각하지 말자.
수진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죠. 지우야, 학교는 언제부터 갈 수 있대? 재혁이 물었어요. 내일부터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여기 올 수 있겠네. 재혁의 말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너무 자주 와서 방해되는 건 아닌지. 방해요? 재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좋아요. 재혁의 솔직한 말에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 집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당신들 덕분에요. 재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요? 회장님이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세요. 수진의 고백에 재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활짝 웃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우가 잠든 후 재혁과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수진 씨, 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예상 밖의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외로운 분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수진의 대답에 재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재혁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의 마음이 아려왔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상처받기 싫어서요.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떠날 테니까. 재혁의 말에 수진이 이해했어요. 자신도 고아원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당신과 지우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재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재혁의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회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재혁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냥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저도요. 재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처음으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지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재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회장님을 좋아해요. 수진도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래도 될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그냥 가정부고 회장님은 너무 다른 세상 분이잖아요. 수진의 걱정에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재혁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 놀랐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재혁은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재혁이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당신과 지우,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하는 삶을 원해요. 수진의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이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런 삶을 꿈꿔봅니다. 수진의 대답에 재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아직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분명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했어요. 마침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위층에서 지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드디어 이 차가웠던 집에 진짜 사랑이 찾아왔어요. 재혁과 수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2주일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재혁의 회사에서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안건은 다름 아닌 재혁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죠. 회장님, 요즘 댁에 출입하는 여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재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나요? 무슨 소문 말입니까? 가정부와 특별한 관계라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상무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재혁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간섭받는 게 싫었거든요. 제 사생활이 회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회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재벌가의 사생활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전무의 말에 재혁이 화를 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섭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길. 집에 돌아온 재혁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거실에서는 지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수진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광경이 재혁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저씨. 지우가 재혁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 지우야. 재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수진이 재혁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재혁이 수진의 질문을 대충 넘겼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우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재혁의 말에 지우가 아쉬워했어요. 왜요? 아직 일찍인데요. 아저씨가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일찍 가자. 수진이 지우를 달래며 말했어요. 재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재혁은 서재로 올라가 버렸어요. 수진과 지우는 당황스러워했죠.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혁의 변한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수진은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재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역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수진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도 재혁은 차가웠어요. 평소처럼 지우와 대화하지도 않았고 수진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언니, 아저씨가 왜 이상해졌어요? 지우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아이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의 마음이 아려왔어요. 아이까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지우 잘못 없어. 어른들 일이 복잡한 거야. 하지만 수진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들 때문에 재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재혁은 서재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회사 임원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수진과 지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갈까? 재혁은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수진과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그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 재혁의 과거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는 두려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재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혁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혁의 공식적인 말투에 수진이 상처받았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재혁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원래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과 고용주 관계로 말이에요. 재혁의 차가운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지난 2주일은 뭐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신 말은요? 착각이었어요. 재혁이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지만 수진에게는 큰 상처가 됐죠. 착각?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이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본 재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수진을 위해서야. 재혁은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수진의 상처받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재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후회됐거든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상처를 줬어요. 다음 날 지우가 재혁을 찾아왔어요. 아저씨, 수진 언니가 울고 있어요. 지우의 말에 재혁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왜 언니를 울게 했어요? 지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재혁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른 일은 복잡해서 복잡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언니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지우의 말에 재혁이 놀랐어요. 언니도 아저씨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재혁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어디 가요? 지우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해야겠어.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이제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수진의 말에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의 울음소리를 들은 재혁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수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뭘 하고 있어요? 떠나려고 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의 차가운 말에 재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떠나면 안 돼요. 재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왜요? 착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에 재혁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착각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저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재혁이 소리쳤어요. 정말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재혁의 절규에 수진이 멈춰 섰어요. 그럼 왜? 회사에서 압박이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재혁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재혁의 말에 수진이 이해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야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혁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게요. 뭔 일이 있어도 같이 해결해요. 재혁의 진심 어린 약속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지우가 두 사람 사이로 달려와 안겼어요. 이제 안 떠나죠? 안 떠나. 어디도 안 가. 수진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재혁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으며 말이에요. 시련은 있었지만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련을 겪은 후 며칠이 지났어요. 재혁과 수진 사이의 오해는 풀렸지만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런 걸 민감하게 알아차리죠. 아저씨, 언니랑 왜 아직도 어색해요? 지우가 재혁에게 직접 물었어요. 재혁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수진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우야, 어른들은 때로 실수를 해서 시간이 필요해.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지우의 단순한 논리에 재혁이 웃었어요. 한편 수진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재혁의 진심은 이해했지만 받았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수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재혁이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내가 회장님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재혁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혁과 수진이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먼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혼자서 한 결정으로 상처 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수진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맞다면 정말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재혁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다면 분명 저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걱정에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진 씨, 재혁이 수진의 말을 막았어요.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재혁의 진지한 표정에 수진이 집중했어요. 저는 38년을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재혁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고 상처받을까봐 벽을 쌓고 살았어요. 수진이 재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우와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과 지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이 있었어요. 회장님의 마음은 감사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란 가정부예요. 회장님과는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이에요. 수진의 말에 재혁이 일어나서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재혁을 일으키려 했어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진 씨, 저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재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지우를 친동생처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고요. 재혁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회장님, 제가 가진 돈이나 지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때 지우가 거실로 내려왔어요. 재혁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저씨, 왜 그렇게 있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재혁과 수진이 당황했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언니한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 뭔 말이요? 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재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너와 수진 언니와 계속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정말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수진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재혁이 다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지우가 수진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언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 아저씨랑 같이. 지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대요. 저도 아저씨 좋아해요. 지우의 순수한 말들을 들으며 수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내가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수진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바라보는 재혁의 눈에는 진심만이 있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재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사랑해요. 수진이 드디어 진심을 말했어요. 재혁이 벌떡 일어나 수진을 안았어요. 수진도 재혁을 꽉 안았죠. 지우가 두 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재혁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모든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요. 재혁이 수진에게 약속했어요. 네, 함께해요.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응, 이제 정말 가족이야. 재혁이 지우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지우의 질문에 재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정말 좋겠어. 아빠.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재혁을 불렀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수진이 아직도 걱정하자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요. 재혁의 확신에 찬 말에 수진이 안도했어요. 지우 입양 절차도 시작할게요. 법적으로도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그리고 재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와 결혼도 하고 싶어요. 재혁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수진이 놀랐어요.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반지도 없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재혁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과 지우를 사랑하겠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수진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지우가 다시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우와, 언니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로 안고 있는 동안 집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네,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재혁이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두 사람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재혁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15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죠. 수진도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움을 뒤로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우는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을 얻었어요.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가웠던 대저택이 드디어 따뜻한 집이 되었어요. 웃음소리와 사랑이 가득한 진짜 가정 말이에요. 진정한 고백을 통해 세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